네, 마플 교과서 7-2번부터 볼게요. 7-2번 질문의 형태가 리미트 네, 무한 들어갈 때 fx분의 1 그 다음에 리미트 무한 들어갈 때 f 2 빼기 x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f 마이너스 2 오케이? 좋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x분의 1은 어디로 가죠? 그럼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극한.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0의 우극한만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네,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할 때 이제 x분의 1은 0의 네, 우극한으로 갈 거예요. 그죠? 이게 0의 우극한이면 그럼 이제 네, 이거는 2의 좌극한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설명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하고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두 가지. f 네, t 플러스 1분의 t 빼기 1 하고 f t 플러스 1분의 4t 빼기 1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어디로 가죠? 1로 갑니다. 네, 1로 가는데 정확하게 하면 네, 맞습니다. 이게 이보다 좀 작은 값이어서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는 당연히 정석표에는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좀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은근히 치환하지 않아도 별로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연습하시면. 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이 값은 어디로 가게 되죠? 4로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4로. 네. 이제 4로 좀 클지 작을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이제 4t 플러스 4를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4t 플러스 4를 기준으로 분자가 더 작아 보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이게 이 조합일 때 4잖아요, 정확히, 그죠? 그거보다 이제 분자가 더 작으니까 이제 좌극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음수인 상황이에요. 음수인 상황에서 음수인 것은 이렇게 볼까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미안해요. 지금 위에 것보다 아래 게 5 더 작아요. 그죠? 5를 더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면 이쪽이 더 큰 거예요. 분자만 보고 더 작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판단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네, 그게 어렵다면은 아직 준비 안 됐다면 당연히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치환해서 푸는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네, 치환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어 라는 네, 그런 전제 하에 이런 것들을 꼭 네,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 치환해서 푸는 것도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뭐 x는 마이너스 t 뭐 t는 마이너스 x 네.
어느 쪽을 잡아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게 좀 몇 번 하다 보면은 어차피 t를 마이너스 x로 잡는 거라면 그냥 이렇게 쓰는데 그냥 휙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제 무한대로 간 상태니까 여기서 이 괄호함만 정리하면 분자분모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딱 4가 되는 그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바꿨으니까 편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처음 문제지만 근데 되게 소중한 문제죠. 확실히 갖고 풀 수 있는 시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12번은 fx가 델타 x 가우스 x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이 뭐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해야 된대요. 존재하는 a 값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냐면 가우스 함수는 어차피 대표적으로 많이 끊겨있는 함수예요. 끊겨있는 지점은 늘 정수죠. 네, 정수에서 끊겨있는데 정수 근처에서의 극한값을 보는 거예요. 끊겨있는 지점에서 극한값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마침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하는 얘기죠. 그 두 개를. 네.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가우스 이건 이제 가우스 2점 몇을 읽으시면 돼요. 가우스 2점 몇은 뭐죠?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얘는 1점 몇이에요? 가우스 1점 몇은 몇이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제곱은 가우스 계산한 다음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계산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으면 네, 그 극한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가우스 문제는 이렇게 그냥 좌우극한 차분하게 비교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네. 21페이지 유형은 선생님 앞에 시너지에서도 별표하라고 했던 유형입니다. 네, 오늘도 차분하게 잘 설명해 볼 생각입니다. 맨 처음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었고 두 번째 차분하게 했었고 3주에 걸쳐서 3번 설명하게 되네요. 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틀렸을 때 제가 좀 많이 갈고도 괜찮겠죠? 일단 쉬운 풀이법으로 선생님이 제안한 게 뭐였죠? 네, 그냥 이 상황을 만족하는 간단한 함수를 그냥 네, 가정하고 풀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이스 2가 되려면 그냥 두 개가 2차에 나오면 됩니다. 2차 하면 되고 제일 간단한 함수는 x이기 때문에 제가 gx를 x로 할게요. gx를 x라고 한다면 fx가 3x 더하기 2 이렇게 되면은 네, 이 상황에 만족하게 되고 fx가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고 나면 이제 1차 항들만 보면 되니까
네, F는 3, G는 1.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결과는 3, 3이니까 9, 6, 1이니까 6, 3, 그 다음에 3,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종종 사용한다는 풀이법은 뭐였냐면 이 무한대를 수렴하는 값으로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수렴하는 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을 만들고 수렴하는 값이니까 그걸로 새로 이제 fx와 gx를 좀 따로 알면 좋으니까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뭐 두 개를 곱해보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하면은 어떤 상황이 얻어지는가 하면 리미트 1 빼기 3 곱하기 f분의 g가 얻어집니다. 그리고 0과 2를 곱해서 0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와서 이걸 얻게 되는 겁니다. f분의 g가 3분의 1인 걸 알게 되는 거죠. (3분의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역시 논리적으로 이건 소수형에서 괜찮은 게 이건 당연히 괜찮고 그 다음에 1 수렴하고 0 수렴하니까 이것도 수렴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개 가지고 하나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 이제 이게 3분의 1 되는 과정을 서술을 한다면 이거 쓰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할 때 1은 1로 가기 때문에 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3fg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1 빼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f분의 g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1 빼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1 빼기 3 곱하기 f분의 g 이 2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걸 아니까 네. 1이 되는 거고 이게 1이 됐으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뭐 이렇게 얼마든지 논리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게 됐으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조건 f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걸 본 순간 그리고 fx가 무한대로 가는데 gx하고 빼서 수렴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fx도 발산하고 gx도 발산한다는 사실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한대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야. 무한대로는 무한대 걸 푸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그걸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fx로 나눠서 푸는 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무한대로는 무한대 걸과 가장 유사한 풀이법일 수 있습니다. 자, fx로 나누는 거죠. fx로 나누면은 전부 수렴하는 값이 돼버린 거죠. 이제 f분의 g가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3분의 1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졸리면 이거 사요. 자기가 졸린다 싶으면은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졸리면 일어서라고. 졸린 상태로 앉아있으면은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가장 이제 필요한 설명 중 하나가 H로 취해서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좀처럼 와닿지 않는지 종종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H로 취해서 푼다는 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선생님이 가능한 와닿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요는 이렇죠. 여기를 네 H로 취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 이 녀석을 리미트 x가 무한대할 때 hx는 이렇게 정확히 수렴하는 값을 하나 확보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향하지 않고 보여줄게요. 그럼 이제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극한을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계산이라는 걸 하려면 발산하는 값으로는 절대 계산을 못합니다. 수렴하는 값이랄지. 여기 주어진 조건에서 수렴하는 값을 딸랑 요거 하나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이걸 써볼게요. 알겠죠? f 빼기 3g를 제가 네 표현하고 싶은데 그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슬쩍 두 개 써볼게요. f 빼기 3g 더하기 6g 이 형태가 있겠네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아는 형태와 다른 걸로 표현했어요. 그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2f 빼기 f-3g 이렇게 해도 지금 f-3g로 이걸 표현했어요. 확인됩니까? 마이너스 3g를 두는 여기가 f-3g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의도인 거야. 이 모습이 그대로 있어야지 내가 그 값은 2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다른 모습은 몰라. 값이 얼마인지.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게 적절한 변형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G가 그 좀 찌꺼기로 남는 것과 F가 찌꺼기로 남는 것 둘 중에 뭘 처리하기 편한다 라고 한다면 짐작되는 게 있습니까? 네, F여야 된다. 그 이유는 뭘까요? F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까? G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어요. 알겠어요? 네. 자, 그렇게 제가 여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F는 얼마든지 찌꺼기를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이 모습을 맞춰줄 거예요. 마이너스 3gx.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마이너스 3gx를 맞춰주려면은, 예,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F 이제 안 쓸게요. 그 X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플러스 3g가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3g 유지시키려면 F는 얼마든지 제가 뭐 더하기 빼기해서 여기 마이너스 F 하면 됐죠? 플러스 F 하면 F는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G를 맞춰줄 거예요. 여기 6g야. 여기 마이너스 3g인데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알겠어요? F가 마이너스 2F야. 저기 마이너스 3F인데 그 정도는 내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 어떤 형태가 된 거냐면 그냥 일단 봐주시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한 번 더 씁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 여기 괄호가 2니까 여기 2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f 마이너스 f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이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무한대께서 계시니까 얘들 무시하시면 됩니다. 최고치 계식으로 풀면 돼요. 정석적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F로 분자분모를 나누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H로 푸는 방식이에요. 이제 H로 제가 써볼게요. H로 써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사실은 F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G를 네, 표현하고 싶은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3gx를 h를 여기서 표현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네, 그 내가 어떤 식으로 변형하겠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저걸 쓸 수 있어요. 어차피 3배로 돼 있으니까 3gx, 6gx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분의 1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놔두고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f하고 마이너스 3f는 대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3gx에다 이걸 대입하면은 더하기 f 빼기 h 이렇게 되는 겁니다. 6gx에다 대입하면 더하기 2f 빼기 2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한 번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h를 전면에 내서 볼까? 마이너스 h 플러스 2f 마이너스 4h 마이너스 3f 플러스 2f 마이너스 f 순서는 그냥 편의상 뒤에 있었어요. 비교가 돼요. 똑같은 말을 치안에서 푼 것과 치안하지 않고 푼 거예요. h 값은 우리가 2가 된다는 걸 아니까 여기 그 아니야? 나 못을 모르냐? 처음이 여기 EH가 미안해요. 쏘리. 아씨 이런 허접한 실수야.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저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 똑같이 나오죠. 네. 이제 치환의 목적, 변형의 목적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치환과 변형의 가장 큰 목적은 뭐겠어요? 수렴하는 형태를 유지시켜서 사용하자.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주로 gx를 없앴습니다. gx는 따로 조건이 없으니까. gx를 없애기 위해서 gx를 맞춰서 변형한다든가 g는 하고 쓴다든가 아시나요? g는 하고 대입하면 g 다 사라지는 거? 원래 그래요. x는 하고 대입하면 x 다 사라지고 그렇거든요.